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창업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 중심 상권인 누에모르거리. 입구에 자리 잡은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아파트 주변 상권도 상황은 마찬가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상가 건물 1층마다 텅텅 비었습니다. 몇 달 됐어요? 1년 정도 되죠. 권리금이나 집세가 너무 비싸니까. 과당 경쟁에 장사는 안 되고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결국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좀 달려드는 게 조금 주춤해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IMF 때 경기보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들을 지금 입에 모이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난해 제주에서 창업한 자영업자는 2만여 명으로 3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2명 가운데 1명이 폐업했는데 3년 전보다 28% 늘었고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제주의 산업구조상 청년층과 고령층 사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대출까지 받아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생존 경쟁이 심합니다. 서비스 위주로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관광업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일반 서비스업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제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협의회는 미래인재 교육 강화, 고교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등 4개 안건에 대해 협의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3살 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닷새 전 엄마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엄마도 실종된 상태여서 경찰이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3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해양경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그제 저녁 6시 반쯤 근처에 있던 낚시객이 발견했습니다. 조개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바위틈에 기어 있어가지고 파도 칠 때마다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은 주변 지형이 험하고 도로로부터도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시신은 해상으로부터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아이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3살 장모 양. 지난달 31일 엄마 33살 장모 씨와 단둘이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없이 부모와 함께 살던 장 씨는 부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사자의 모친이 변사자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서 제주로 입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현재까지 변사자의 모친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소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장 씨 모녀는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장량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양식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수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양식장 102곳을 점검한 결과 배출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3곳과 거름망 시설을 훼손한 채 운영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의 오염 방지 시설을 이달 말까지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다음 달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캐디는 골프장과 계약을 맺어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내 일부 골프장에서는 캐디 업무가 아닌 골프백을 옮기는 일까지 실키고 있어 골프장에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 손님들의 차량이 계속해서 들어오자 노란색 옷을 입은 캐디들이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차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혼자 들기에는 무거워 보이는 골프백을 힘겹게 카트에 실은 뒤 카트를 끌고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차에서 들어가면서 아저씨 도와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솔직히 자동이 아니니까 힘은 들죠. 힘은 맞죠.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이 골프장과 계약을 맺은 캐디는 모두 70여 명. 하지만 캐디들은 계약에도 없는 골프백 상하차 업무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현관에서 이렇게 백을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서부터 그런 체계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도내 상당수 골프장은 골프백 운반을 전담 직원이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골프장에서는 골프백을 내리거나 실어주는 일을 캐디에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손님 백 배치를 받으면 그 백 찾아서 이제 근무 나가는 거죠. 손님 백 실어줄 그런 건 없어요. 캐디들의 골프백 상하차 업무를 놓고 골프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딸기는 주로 겨울과 봄에 수확해 가을철에는 맛보기 힘들었는데요. 강원도 화천에서 국내 최초로 가을 딸기를 수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빨간 딸기가 하얀 꽃과 줄기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크기도 제법 커 여름 딸기보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을에 수확한 딸기 고슬입니다. 이 품종이 전국으로 보급되면 사계절 내내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딸기는 겨울이 제철이라 가을에는 보기 어려웠는데 화천 농가 3곳에서 시범적으로 가을 딸기 수확에 성공한 겁니다. 단맛이 부족한 여름 딸기보다 가을 딸기인 고슬은 씨알이 굵고 당도가 높습니다. 농민들은 농한기이자 겨울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전인 9월에서 11월 사이 틈새 시장 공략으로 새 농가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고슬 하나거든요. 이 고슬 딸기가 식용으로 나갔을 때 지금 킬로그램당 한 3만 원 선,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농가는 가을 딸기 재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9월경에 최저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딸기가 그 가을에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슬이 시범 재배에 첫 성공한 만큼 내년부터는 품종을 희망 농가에 보급시켜 추석 전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겠고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애월과 조천에는 구름 많고 제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안덕과 서귀포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4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까요. 각종 화재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 현재 기온 14도 내외 보이고 있고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도 김포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차차 흐려져서 모레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주정차 단속 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직원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개월 동안 제주시와 주정차 단속 보조 업무를 수행했지만 제주시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취업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태평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혀 승용차를 타고 있던 69살 홍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51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무직 37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제주도는 제1회 공무직 공개 채용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식물 종묘 배양과 관광지 매표, 도로 보수와 한라산 국립공원 안전구조 등 11개 분야 3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하고 필기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9일에 발표합니다. 농지 전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농수축산업시설은 5년에서 7년으로, 광공업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또 1차 산업 관련 연구시설은 5,000제곱미터, 가공이나 저장시설은 15,000제곱미터까지 농지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외부 용역 없이 주민이 참여하는 종합발전계획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 안동면은 지역 내 12개 마을의 발전 방안을 수렴한 뒤 중간 보고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면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건설과 산업, 경제와 관광 등 5대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하고 주민 혜택 사업을 우선 발굴할 방침입니다. 제주 국제 카지노 정책 포럼이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싱가포르와 마카오, 일본 등 국내외 카지노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지역 산업과 상생하는 카지노 산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싱가포르 카지노 기업의 지역 상생 역할 등 해외 사례도 소개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과 문종태 의원은 그제 금강산에서 열린 남부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 참석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와 제주 어미돼지 분양, 한라산과 백두산 공동연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장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한라산을 방문해달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인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은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문종태 의원은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